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7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저녁 7시 35분 정도인데요.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뉴욕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S&P 500만을 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금 S&P 500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월간, 주간, 일간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보면 그 과거에 이 하락했던 부분을 대부분 이제 만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이 정도 됐으면 혹시 뭐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기세가 꺾일 정도는 아직 어떤 조짐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그런 우려는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있을 북한과 미국의 어떤 회담이 있고, 또 미국과 또 중국의 또 이런 회담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조금 일단은 지금의 추세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일단 수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은 변하지 않았고, 역시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고, 우리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의 이렇게 상승하는 이 장세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현재 상황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 일단 외국인이 지금의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더 팔고 있는, 좀 아쉽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약간의 모습은 우리 지수가 현재 좀 뉴욕 증시처럼 좀 강하게 상승 중인데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쭉 하락을 왔던 것이 이렇게 상승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이런 조정들이라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다시 하락이 시작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추세, 여기의 추세를 보면 아직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꺾일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수라는 것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현재까지는 약간의 조정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추세가 꺾일 정도의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보면 삼성전자 역시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조금 버벅대는 모습이에요. 아직 하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좀 버벅이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매도세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도 염두해 둬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조금 연계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약간의 이런 모습에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산 사람이라면 이익 실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실현한 이후에 일단 좀 혹시 조정이 다시 온다면, 좋은 어떠한 기회가 온다면 다시 재진입을 할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저희가 목표 주가로 잡았던 것이 원래는 42,000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기업의 가치로서 평가했을 때는 한 33,000원 정도가 하단이었고, 적정한 주가가 42,000원, 그리고 맥스가 한 5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언저리 정도에 저희는 일단은 매도가 된 상황이고, 만약에 눌려준다면 다시 위치까지 온다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시작하면 여기서 이만큼 정도의 다시 어떤 상승 여력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한 시장의 지수가 계속 뭐 약간의 조정과 어떤 파동을 겪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 종목에 치우친 상승만이 있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형주 사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올해 실적을 보면, 실적으로만 이렇게 딱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대형주들의 상승률이 중소형주들보다는 훨씬 강했죠. 근데 대형주들이 계속 이렇게 강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받침이 돼준다면 이쪽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쪽은 분명히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약간의 그러한 조짐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어떤 반등이 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관심 있게 좀 봤던 부분은 역시 그 실적이 좋은 쪽이었던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수소 테마 관련해서 조금 수혜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전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 좀 쉬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근데 수소 테마주가 오르면서 더 한번 좀 소외받았다가 오늘부터는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그 종목들을 대부분 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삼성 SDI가 대장주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뭐 포스코 캠텍이나 후성, 에코프로, 신흥 SEC, 뭐 일진까지도, 그 다음에 LNF, P&E솔루션, 뭐 이 정도가 전기차의 주도주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매수를 적립식으로 시작했던 2차전지 테마 역시도 꾸준히 관심 갖고 봐야 될 업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너무 많고 어렵다라고 하면 2차전지 지금 보이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주를 하나의 종목으로서 매매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중소형주 중에서는 2차전지의 반등이 좀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는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의 업종들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쪽의 반등이 조금 아주 기분 좋은 부분에서 매도 좀 상승이 이루어졌고, 게임주에서도 좀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사실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너무 급작스러운 어떤 상승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주저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면 OLED 쪽입니다. 이게 OLED 쪽이 한 18개월 정도를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확실히. 근데 오늘은 이쪽 중소형주 쪽 OLED가 상당한 강한 반등을 보였고, 지금 따라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따라가는 구간은 아니고 첫 파동이라고 그냥 좀 보면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갈 때 OLED는 반드시 좀 편입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OLED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OLED가 매우 좀 관심이 있습니다. OLED 쪽이. 이쪽에 대한 왜 관심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좀 해보고, 그 전에 오늘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강한 쪽을 좀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하니까요. 외국인들이 어느 쪽을 사느냐 좀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정도는 계속 사고 있고요. 삼성 SDI를 오늘 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좀 산 모습이고, 전기차인 포스코캠텍, 그리고 중소형주 IT 쪽에 LG이노텍도 상당히 좀 강했고요. 바이로메드는 이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로, 주간 차트로 보면 이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로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 다음에 좀 관심 있었게 본 쪽은 기아차도 계속 꾸준히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강하다라는 것이고, 2차전 이 기아차 같은 이런 좀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보다는 좀 꾸준히 가는 것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강한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아직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BH도 오늘 매우 관심 있게 봤고, 에코프로 2차전지, 그 다음에 삼청당제약과 펄어비스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좀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역시 OLED 쪽을 볼 때 꼭 봐야 되는 쪽이죠.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직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야기 드리고, LNF나 뭐 원익 IPS 이쪽도 계속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은 이렇게 열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최선호주를 좀 골라보자면 OLED 쪽에서 국한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삼성의 밸류체인에 속하는 덕산네우로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에 속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삼성 OLED 장비주에 속하는 SFA, 얘네들은 좀 길게 간다면 길게 한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이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의 실적들을 좀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요 구간은 실적이 그닥 그렇게 증가하진 않는데요. 지금 얘네들의 지금 주가의 어떤 그 상승은 2020년도의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이 그동안 QLED TV를 좀 생산해왔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LG의 OLED와 조금 차별화 전략을 좀 쓰는 듯해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이것이 지나고 나보니,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보니, 이건 확실히 LG가 이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률에서 좀
확연히 티가 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LG가 10% 포인트가 삼성과 갭을 띄우면서 이기고 있거든요. 먼저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삼성도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QLED TV가 아니라 QD OLED TV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일단은 QD OLED라는 것은 청색 OLED에다가 QD 재료를 갖고 컬러 필터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비 투자를 하면 2021년 정도에는 양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쪽 소재나 어떤 장비 쪽의 종목들을 보는 것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관심을 갖기에 좀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LG가 OLED TV를 많이 파는 것이 확인이 됐고 삼성이 뒤따라가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늦긴 해도 삼성이 이렇게 뛰어든 만큼 시장에서는 소재주와 장비주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OLED 쪽이 OLED 관심 있는 쪽이 덕산이니까요. 저는 덕산과 뭐 이녹스, SFA, 뭐 BH, 뭐 AP 시스템까지도 좀 다 이렇게 요 정도가 관심이 있는데요.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 꽤 오랫동안 하락을 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OLED가 주가 상승, 그러니까 그 OLED 빅사이클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죠? 2015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 말에 애플의 차차기 모델, 그러니까 즉 2017년도 아이폰 X죠. 얘네가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가능성들이 대두되면서 이때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OLED의 큰 빅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빅사이클이 시작되는데요. 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정작 아이폰 X가 출시가 되면서 이 상승 랠리는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장이 이어졌고 현재는 지금 다시 그런 초입 구간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주간 차트, 일간 차트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일단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1년 QD OLED TV의 어떤 출시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들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것의 어떤 얘네들의 어떤 구상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좀 편하게 주변에서 좀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될 때가 2021년 이후일 것인데 주가 상승은 그 이전에 벌써 끝나거든요. 뭐냐면 2015년도 말부터 시작된 OLED 빅사이클이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긴 상승 사이클을 가져갔죠. 이때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LCD에서 OLED의 어떤 변화에서 첫 번째 OLED 빅사이클이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을 OLED의 빅사이클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2015년이고 2017년도 언저리의 첫 번째 사이클이었는데 요때 아이폰 X의 어떤 차차기 혹은 차기의 어떤 모델이 거의 좀 정해질 때쯤부터 주가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이 2019년도인데 2021년도에 삼성의 OLED TV가 양산될 것이다 라는 어떤 차기 모델의 어떤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가 상승은 저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소설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의 상승은 아무리 봐도 실적을 봐도 뭐 다른 무언가를 봐도 설명할 것은 이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넘어오는 이 종목 해당 종목들 덕산이나 이녹스나 뭐 SFA나 BHA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확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 실적을 끌어다가 선반영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삼성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QLED에서 이제 OLED로 완전히 좀 전향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더 늦었다가는 이제는 이쪽 OLED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따라가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과 LG전자의 TV 사업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10%포인트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방치되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삼성전자랑 어떤 그 애플 얘네들의 스마트폰 출하량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삼성, 애플 얘네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존 전략은 지금 이것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LG전자를 따라잡기 위한 혹은 OLED 시장에서의 어떤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것, 그리고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의 첫 번째 변화는 뭐 폴더블이겠죠. 10년 동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첫 번째 달라지는 디자인이 폴더블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생존 전략이자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은 딱히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확실한 근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반등이 그냥 시장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상승에 얘네들 쪽 OLED 쪽을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너무 가파를 것 같았고 가팔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장기 추세라면 앞으로 2년 정도는 계속 꾸준히 갈 어떤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강한 힘을 보았고요. 거래량과 어떤 강한 힘을 보았고, 이번에 조정이 된다면 그 다음번에는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 대신 긴 호흡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1차적인 어떤 큰 OLED 1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보통 시장에서 많이 했던 것이 장비주가 먼저 가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소재주들이 먼저 갔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장비주는 조금 보류하고 있고, 일단 소재주를 우선으로 보는 이유가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비주, 소재주 이렇게 조금 정직한 어떤 패턴이 보였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QD
OLED가 이 투자 방식이 LCD 라인 전환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면서 캐펙스 규모의 가파른 증가를 아직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장비주에 대한 어떤 조금 우려 혹은 걱정, 아직은 변동성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300만 대를 300만 대 출하가 이제 전부였던 OLED 패널, TV 패널 시장의 시장이 이제 출하 면적 기준 성장률이 삼성전자가 QD OLED TV 만약에 400만 대 정도까지 출하를 가정한다면 이 과정은 삼성전자의 과거 실적의 그 TV 판매량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데, 이렇게 정도만 보더라도 2019년도는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매년 뭐 30%, 2020년도에 100%, 70% 정도, 2021년도에 100%까지도 성장폭이 가파를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쪽에서의 그럼으로써 핵심은 저는 아직은 장비주라기보다는 소재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재주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선호주는 아직 뭐가 대장이다라고는 확실히 보긴 어렵지만,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인 덕산과 LG의 밸류체인인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둘 중에 나눠봤을 때 사실 아직은 실적 우위는 이쪽이 좀 있는데 이제부터 탄력을 강하게 받을 걸 생각하면 덕산 네오록스가 좀 더 탄력이 좀 힘이 더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덕산 네오록스를 탑픽으로 좀 보고, 얘네가 눌리기만을 좀 기대할 것이고, 눌리고 확실하게 다시 일어선다라는 이런 좀 확신이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 주간 차트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일간 차트로는 조금 확인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재 주식 비중이 한 80%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아마 OLED 쪽에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OLED 쪽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의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다 소설인 것이죠.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지수나 뉴욕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맞다. 아직 시장의 매수세가 우위인 것도 맞다. 다만 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대한 이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이렇게 하락 패턴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현재까지로는 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분명 많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근데 삼성전자가 약간 조금 버벅대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면서 중소형주들이 반등하는 것들이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던 애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라든지 뭐 미디어 컨텐츠, 그 다음에 그쵸, 이쪽이 가장 강했었고 이쪽은 너무 많이 알았었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OLED 쪽도 좀 준비 중인 것, 그리고 게임주들도 다시 시동을 거는 이런 모습들에서 시장은 요런 식으로 큰 틀에서 IT와 얘네들이 조금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일단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수급의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수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5일 이평선, 11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것이 꺾인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분산이 더 많이 출해돼야지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분산과 함께 외국인의 어떠한 매도세가 좀 들어온다면 외국인이 지금 보면 열을 사고 한 번 쉬고 열을 사고 한 번 쉬고 이러한 패턴일 것 같은데요. 현재는 열을 사고 한 번 쉬고 한 지금 7일 정도 7거래일 정도 매수인데 한 2, 3일 정도 안에 한 번 쉬는 어떤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확 꺾인다거나 분산이 더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어떤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